있는데요. 그 미투 관련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장님, 얼마 전에 9월에 그 스쿨미투 사건이 있었죠. 예. 네, 청주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그 건의사항 조치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다 조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그 스쿨미투 관련해서 조치하시는 걸 보면서 청주교육지원청이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 적어도 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 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면서 스쿨미투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교육장님, 스쿨미투가 뭡니까? 그동안 그 학생들이 갖고 있던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이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그 경직된 학교 문화의 개선을 요구하는 아이들의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성폭력은 이미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학생들이 당하다 폭발을 한 것이 미투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이제 사례의 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여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죠? 그 학생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그 동영상 촬영, 그 체육대회에서 동영상 촬영한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하자 학교에서 이거 무마를 시도하다가 이제 이게 학생들이 그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그 성폭력, 이제 그 성희롱 말하자면 이런 사건들을 학생들이 트위터를 만들어서 폭로를 하게 된 것이죠. 교육자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 과정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교육청에서 사후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계셔서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요. 학생들 간의 갈등이 조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 내에서 흔히 피해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일진들에 의해서 피해자들의 어떤 인권 보호는커녕 오히려 그 일진 학생들이 어떤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 내에서. 그 학생들은 열심히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용기를 내서 그렇게 그 트위터를 통해서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당국이 학교나 교육청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 스쿨미투 포스트잇을 학교의 교장실 앞에 하고 복도에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모아놓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절대 이 포스트잇을 떼지 말라고 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뗐느냐 그러니까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네 저희가 뗐어요 하니까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거기서 고맙다라는 얘기는 나 대신 해줘서 고마워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의 편이 아니라 그걸 방해하는 일진들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폭로된 가해 교사들의 행위를 보면 또 2차 피해를 또 하셨다라는 거죠. 학생이 이제 그 사례를 보면 김치년이라고 해서 요즘 학생들이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중학생이 선생님 그거 여성 혐오 표현입니다 라고 문제 제기하니까 그거는 김치녀의 줄임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학생이 일간 베스트에서 그건 나온 말이라고 하니까 그거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어 다른 사이트에서 나온 말이야 이렇게 한다거나 전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선생님은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행감장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학생들이 직접 중학생 아이들이면 14살, 만 13살, 14살, 15살짜리 우리의 딸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라섹은 라면 먹으면서 씩티기비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선생님이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정수리 깨물고 엉덩이 치고 학생들에게 뽀뽀를 하라고 하고 예. 그래서 학생들이 또 이거 미투를 다 폭로하니까 전교생 집합하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진 아이들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랬더니 또 전교생 그 공청회를 여셔가지고 예 오히려 그 너희가 선생님을 보복하기 위해서 징계를 원하는 것이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참 당차게도 징계를 원합니다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2주만 유예해라.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다. 이게 어떻게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건 범죄 행위인데 그렇게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일진들의 공격, 선생님들의 그 또 다른 그 사과를 빙자한 2차 가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교육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교육청에서 설문조사하러 나와가지고 그걸 반장들한테 시켜서 이거를 실명으로 본인 이름을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설문조사를 할 때에 그 미투 관련 성희롱 관련 사안이 발생이 되면 나타나면 그것은 저들이 지체 없이 그 수사 의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실명으로 그 성희롱 건의 특히 미투 건의 경우에는 실명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자님,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요, 저도 성폭력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일단은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아이들이 누가 자기 이름 걸고 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조사할 때 그랬다고 하대요. 이게 실명으로 하는 이유는 반장이 하는 말이 너네가 그 누군지 파악을 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넘겨주려고 하는 거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무기명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피해자가 대략 몇 명이나 나오는지 파악을 하셔서 그 중에서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실명을 드러내놓고 나의 피해를 사법적으로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조치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학생이 원할 때 실명이 필요한 거죠.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서 네.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네.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이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무기명 그 본인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학생들이 호소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설문조사 할 때 관리 감독자가 아무도 없고 반장이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중에 옆에서 일진 아이들이 계속 뭐 나는 쓸 거 없어, 누구 너는 왜 쓰냐, 뭐 쓰냐 하고 들여다보고 하니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트윗에 올린 거에 대해서도 내려라, 어떤 여자, 어떤 애가 올렸냐, 그거 내려라, 그거 싸가지 없다, 선생님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 간의 갈등이 지금 조장되고 있는 게 교육 당국에 의해서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청주의 또 모 중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바로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그 정말 그 현명한 게, 다른 학교에서, 지역의 다른 학교에서 스쿨미트 폭로되고 이것이 공론화되자 공론화 사이트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학교의 선생님들은 계속 이걸 덮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청도 거기에 같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건 마찬가지고요. 교육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네, 저도 교육지원청에서 뭐 이 사안을 덮으려고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저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투 운동은, 미투 문제는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이제 폭발되어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설문조사 방법이라든지 전수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검토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아마 지속적으로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네네.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학교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늘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70%의 학교가 청주에 거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쿨미트는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그 잠재되어 있었던 문제들이 지금 밖으로 드러나는 건데, 이 시기가 가장 개선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전수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 전수조사 결과가 어떤지 저희 의회가 보고받은 바도 없고요. 그 당장 그 전수조사를 하시되 그 절대 학생들의 실명의 공개를 요구하시지 말고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4년 내내 강조를 했었지만 일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입니다. 근데 피해자들은 지금 이렇게 그 애들이 단체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간의 갈등 조장되고 있죠. 두 번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전수조사를 하는 거는 뭐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는 알지만 이렇게 실제 드러난 스쿨 미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저는 스쿨 미투가 지금 드러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바람직한 현상이다. 잠재되었던 게 드러나기 때문에 빨리 그런 학교들을 적극적으로 정말 조사하고 처리하셔서 다른 학교들이 이런 그 어떤 그 타산지석으로 다른 학교를 보고서 아 우리 학교는 이제 그 미리미리 조치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작 교육청에서 그 폐교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 대부된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안 나가셔서 그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죠, 교육장님. 지금 쟤들 관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아직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회원학교 분리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한 건데 간혹의 그 폐교도 최근에 직전에 그 다른 데다 임대를 하는 바람에 정작 교육청이 써야 될 때 못 쓰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대부분 하실 때도 신중하게 하셔서 정작 우리 아까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문하실 때 그 특수학교를 또 물론 이건 도교청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설립하고자 해도 막상 설립할 학교 부지가 없는 거잖아요. 다 대부를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적정하게 그 내부를 했을 때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그 임차업자가 바로 지금 계약에 맞추어서 교육청이 필요할 때 그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좀 대응책은 필요한 것 같은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그 활용 계획을 우리 나름대로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꼭 그 대부 물론 그게 그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대부 학교 임대 사업 관련해서 임대 관련해서. 저들이 다 계약을 하고 저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 철저하게 이 대부에 해놓고 그 회수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 교육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예. 그 부모 자녀 동일학교에 근무하는 그 학교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거기에 대해서 그 숙명여고 사태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각급 학교에서는 자녀가 다니는 학급의 수업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학년까지도 지금 배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성적 처리라든지 또는 교과 지도에서 문제가 없도록 네.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저희들이 강제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이제 도교육청에서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하고 고민하고 협의해서 조치가 나올 것으로 또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각별히 신경 예, 써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그 숙명여고 사건에서 그 시험지 보관함에 그 CCTV의 그 위치 문제가 대두됐었잖아요. 지금 그 일선 학교에 시험지 보관함이 있는데 CCTV가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이제 교무실 쪽에 그 평가 담당하는 연구부 쪽에 이제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교무실에 CCTV가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이제 충북의 대부분의 학교는 청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교육지원청의 책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지금 교육장님 어제는 또 다른 자료를 갖고 제가 취합을 하다 보니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그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청주와 진천, 음성, 괴산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아동학대 상담을 한 거에 의하면 초중학생 아동학대 건수가 165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지역에 우리 교육청에서 취합한 게 76건입니다. 그 중에서 청주교육지원청이 55건인데요. 어제는 이제 다른 자료를 제가 보고 청주교육지원청의 취업 건수를 좀 착오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 인지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의 아동학대를 가장 쉽게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사례를 쭉 살펴봤을 때 어제 중부권의 교육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최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그 학교와 선생님들을 좀 교육장님께서 직접 좀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행위자, 아동학대 행위자 중에 9%가 교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청의 청주교육지원청의 사례도 보니까 의외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학대한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적어도 교원에 의한 학대는 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동학대 신고자 중에 교직원이 63.8%라는 것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좀 성실하게 한 성과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교원 방과후 강사가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걸 강화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 중당 학생들에 대한 제가 청주교육지원청의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학업중단 숙려제라든가 이 여러 가지들을 하셨는데 수감자료, 공통자료, 예, 252쪽입니다, 교육장님. 252쪽에 보시면 초중학생, 2018년도 초중학생의 학업중단 학생이 199명 중에 이제 학교 부적응 학생이 44명, 그리고 질병 및 유학 등 이렇게 해서 한 학생이 155명이에요. 근데 질병과 이제 유학은 좀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청소년 상담센터나 청소년 활동진흥센터하고 연계를 하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님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복교육기구 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 돌봄 지원 사업을 편성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지원센터라든지 또는 대안학교인 민컨학교라든지 이런 쪽의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좀 더 증대가 되면 또 이 부분 사업은 좀 크게 돌봄 사업과 병행해서 확대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네. 학교 밖 청소년에도 좀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링컨학교 이런 데는 제가 직접 매년 가보거든요. 근데 정말 정규 학교에서 적응 못했던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자라는 과정을 정말 목격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규 학교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적극적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교감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저들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바쁜 일이 끝나면 바로 한번 제가 방문해서 아이들도 좀 보고 특강도 좀 하고 그 지원 방안도 좀 모색해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아주 강력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좀 확인을 하려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대부분 학교의 뭐 강당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개축이 아니라 뭐죠? 뭐 보수공사 이런 거에 그 집행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바닥재 공사라든가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과정은 그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시는 거 맞죠? 예,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 그 수주를 받은 그 업체의 관계자분들이 이 교육청에 공사를 할 때 이 그 자재를 특정 업체의 것만 써야 되는 그 문제가 있다. 이건 심각하다라는 민원이 강력한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 학교 강당을 증축하고는 할 때는 그 학교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 협의 과정에서 어떤 물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정 그 물품이기 때문에 그 관업자재를 쓸 수밖에 없고요. 아니 관급자재는 똑같은데요. 네. 예를 들자면 바닥재. 네. 만약에 강당에 다목적 그 체육관에 바닥재를 교체를 하는데 A라는 업체가 그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 자재 구매에 관한 것은 A라는 업체에 자유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 제가 지금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업체가 교육청 거는 내가 납품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사야 된다. 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 바닥재 그 선정에 있어서 대리석을 교체 공사를 하는데 그 LG의 3.2mm, LG화학의 3.2mm를 만약에 이 A 업체가 이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납품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통해서밖에 살 수가 없다. 근데 이분은 그 한화의 3mm짜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재질도 유사하고. 그런데 꼭 LG의 3.2mm짜리 대리석을 사야 되고 구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리점도 이 사람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걸 거론해도 괜찮겠냐? 그냥 괜찮다. 정말 억울하다. 이런 호소를 하십니다.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모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만약에 3.2mm를 입찰을 해가지고 어느 업체에서 입찰 확정이 되면은 그 업체에서 그것을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와 그 제3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국장님,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네. 이 업체가 이게 그 낙찰이 된 그 이 건축업자는 조달가로 자기가 구매해서 자기가 이거 교체 공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이 업체 거만 사야 되나요? 저희들은 그 입찰할 때 어떤 규격만 정해주지 어느 업체라고는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더 싼 가격에 예산을 훨씬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감해서 다른 그 물품을 구매를 했더니 이분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특정 업체의 그분이.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교육청의 공사와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혹시 이 특정 업체를 이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사양을 너무 고기에 딱 맞춰서 공개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 저희들이 학교 중축이나 그런 현장에서 그 현장에 맞게끔 어떤
그 제도의 그 규격을 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특정 업체에 맞춰가지고 그 업체만 납품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건축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국장님과 함께 정말 여기에 대한 실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빨리 개선 조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현장 감독관으로 하여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당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낙찰된 건축업자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그 적정한, 그 같은 수준의 적정한 자재를 본인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구매해서 이렇게 정말 품질에 차이가 없다면 구매해서 이 건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각별하게 좀 그런 부분들은 괜히 교육청이 지금 의혹을 받으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교육장님께 예, 제가 간곡히 좀 당부드립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